주주총회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희가 아닌 은하를 향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고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은화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뭐겠니? 30년 동안 내가 숨어서 산 게 진짜고 내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한 것도 진짜야. 지훈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은화가 웃었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지. 은화는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남편 장례를 치른 지 3일 만에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하며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기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충격적인 가족 갈등 이야기였거든요. 심지어 회사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3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직원들을 말이에요. 정태호가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님께서 구조조정 계획을 가져오셨는데 창립 멤버들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직원들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해고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소희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회사 발전을 위해서. 회사 발전? 은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키워온 사람들을 버리는 게 발전이야?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민과 지웅이 황급히 들어온 거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민은 인터넷 뉴스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여성 CEO 30년 만에 정체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회사 주인이라고요? 지웅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화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가 30년간 이 회사를 운영해왔어.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관심 없었지. 그럼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은? 지민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은화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아,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게 뭐야?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잖아. 그건 지웅이 너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서? 지웅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들통날 줄은 몰랐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언제? 은화는 자식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아무도 진짜 나를 생각하지 않았지. 소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은화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지금 내가 무릎 꿇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이지.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족의 추악한 내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은화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변하지 않지. 엄마, 너는 아내 편만 들었어.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지. 은화는 마이크를 잡고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원래 주인인 제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30년간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서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 회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할 때는 생각 안 했니? 은화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72살에 새로 시작하려고 해. 너희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은화는 정태호와 함께 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고마워, 태호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은화는 사장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주인이 앉은 거였어요. 이제 뭐부터 해야 할까? 먼저 직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은화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간 그림자로 살았던 이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어요. 며느리의 구조 조정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온 동료들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전통주를 만들어가요. 하지만 은화의 마음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은화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지역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태호야, 나는 이제 72살이야.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은화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회사를 지역 청년들에게 기부하되 전통주 제조 기술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전통주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주고 싶어.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 이은화는 30년간 숨어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은화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걱정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들과 무슨 화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입해서 조용히 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회사에 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주 만드는 법을 가르치겠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은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요? 30년 늦었지만 진짜 제가 되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한 달 후 은화는 정말로 작고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소희와 지우는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지민은 빚에 쪼들려 파산 위기에 놓였고 지웅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은화의 새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에요. 은화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은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해. 너는 나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잖아.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지훈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내 나이에는. 은화는 아들에게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먼저 내 힘으로 살아봐.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말이야.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72년 동안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지우는 결국 돌아가야 했습니다. 1년 후 은화가 기부한 회사는 젊은 창업자들 손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전통주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였어요. 은화는 매주 3번씩 회사에 나가서 전통주 제조법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화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후회 없어.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당신 뒤에 숨어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오늘 만든 전통주 맛이 정말 훌륭하다고 모든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은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젊은 직원들이 정말 빠르게 실력이 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화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구나.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의 행복한 소리였어요. 은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72세의 나이에 찾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던 가족들은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 은화는 자유와 존경,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어요. 세상에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언제라도 용기를 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